정말 모이기 힘든 레전드 트롯 가수 5인방이 한 잔에 모였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왜 그런 겁니까? 예, 제가 이분들 한 명 한 명 소개시켜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네, 일단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남진 씨가 이 아하. 그룹에 모였고요. 네. 그리고 원조 트롯 여신 혜은이 씨, 야. 거기다가 K-트롯의 한류 스타 김연자 씨, 아하. 트롯계 BTS죠. 진성 씨, 그래요? 그리고 트롯 황태자 박현빈 씨까지 네. 이 5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네. 어떤 그룹을 형성하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바로 MBN의 보이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함께 이야. 뭉치게 됩니다. 네. 이 보이스 트롯은요, 다른 그 타 경연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게 대한민국의 스타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네. 경연을 펼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진범 교수님. 예. 아니 무슨 심사위원만 해도 역대급 라인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분들 한 분 한 분만 모셔와도 엄청난 거예요. 그냥 5분을 저렇게 한꺼번에 모셨다? 대단한 파워죠, 사실. 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파워만 봐도요. 충분히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흥분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 네.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니 아하. MBN의 보이스 트롯이 얼마나 파워가 큰가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기혁 아나운서 잘 설명해 줬지만 저는 이제 남진 씨 한 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트로트의 대부라고 할 수 있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진성 씨 같은 경우도 요즘 엄청난 대세죠. 그렇죠. 그리고 혜은이 씨는 원조 트롯 여신이에요, 사실은. 김연자 씨 말할 것도 없죠. 아하. 아니 K 그 트로트를 일본에 처음 알린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아하.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분인데 저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사를 한다. 이건 대단한 파워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전드급 5인방 심사위원의 노래를 다 듣고 싶은 마음이지만요. 그중에서도 이번 경연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거의 처음 맡았다는 이분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바로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간힘있지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갈 곳을 모르는 채 진짜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만 혜은이 씨. 근데 정말 목소리도 좋고요. 그런데 역대 경연 프로그램 심사위원을 한 번도 안 했었나요, 하정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매우 놀라운 건데 야. 그동안 경연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에 중견 가수분들이 심사위원, 마스터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혜은이 씨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은이 씨도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드디어 혜은이 씨가 심사위원으로 나온다니까 네. 그 심사위원 때문에도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이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장혜찬 평론가님, 혜은이 씨는 최근에 우리들한테 조금은 뭔가 가슴 아픈 안타까운 사연이 좀 전해졌었잖아요. 네, 다름 아니라 배우 김동현 씨와 30년에 걸친 결혼 생활을 지난해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하.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사연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이 김동현 씨가 결혼 생활 내내 사업에 여러 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되면서 아이고. 혜은이 씨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원치 않는 뭐 반무대 활동부터 네.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동현 씨가 먼저 혜은이 씨를 편하게 놓아주겠다면서 아하. 황혼이혼을 선택했다는 사연이 알려져서 네. 국민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김동현 씨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배우 김동현 씨 얘기를요. 사실 이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김동현 씨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오랜 세월 동안 무던히도 참아줬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도 100번 땅에다 절을 해도 난 절을 하려도 저는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고 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설명대로 이 팔랑귀비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런 소가리를 너무 주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러면 내가 안 된다라는 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헤어지시긴 하셨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은 똑같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저는 이 김동현 씨의 이 방금 말씀에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하재관 평론가님. 당신만을 사랑해. 네,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하윤 씨. 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랑해서 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최무룡 씨 이번에 또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랑해서 보내준다 이런 느낌인데 혜은이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1년 정도 만에 최근에 심경 인터뷰를 했는데 아하. 1년 전에 이혼했을 때 참담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자괴감이 들고 무기력하고 1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 혜은 씨가 받은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이인철 변호사님 두 분이 무슨 1, 2년 사신 게 아니라 30년 강산 3번 변할 동안 같이 생활하셨고 인꼬 부부로 소문났잖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인꼬 부부도 경제적인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 아하. 같아요. 이 남편 김동현 씨가 사업을 하는데 부채를 좀 많이 졌거든요.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부채의 규모가 무려 1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어휴.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리 이 부부간일을 하더라도 남편의 빚은 아내가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내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그건 남편 책임이에요. 근데 혜은이님은 굉장히 좀 남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도와주려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줬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본인이 밤무대도 뛰고 열심히 일해가지고도 갚고 심지어는 친정 어머니의 집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아버지의 집도 팔고 무려 집을 5채나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갚는 금액이 30억에서 50억 정도를 변제했는데 많이 갚았네요. 아직도 그래도 이제 빚이 남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럼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 같은 걸 신청해서 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는데 또 그 지인한테 이제 친한 지인한테 빌린 거기 때문에 또 빚을 탕감할 수도 없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신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혜은이 씨가요, 사실은 우리가 또 몰라서 그렇지 어릴 때도요 소녀 가장 역할을 했대요. 어릴 때는 아버지 빚, 결혼해서는 남편 빚 여기에 허덕였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남이시죠 또. 예. 글쎄 의리남인지 팔랑귀인지 저도 거절 사실 못하던 사람인데 남편을 보면서 이게 한번으로 거절 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가 거리에 나앉게 되고 제가 어려서부터 집에 가장이 돼야 돼서 노래를 시작하게 돼서 크면서 절대로 보증이라는 거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부터 배워야지 라고 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예. 남편분한테도 만나지 마, 그런 부탁 듣지 마 이렇게 잘 아무 수도 없이 얼마나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탔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30년을 결혼 생활했으면 몸은 비록 헤어졌지만 사실 동지적 관계로 계속 볼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뭐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졌으면 다시 안 보겠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혜은이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 도장 찍고 나오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대요, 서로가. 또 펑펑 울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혜은이 네. 씨가.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한 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제 처음에 김동현 씨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수고 많이 했고 혜은이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안하고 내가 이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빚 때문에 혜은이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혜은 씨한테 전달됐을 때 혜은 씨가 느꼈을 감정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본인도 헤어지지만 정말 미안하단 말을 그때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겨우 1년 뒤에 전화해서 미안하단 말을 했다고 하면서 네.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을 표명을 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께 선보일 보이스트롯 심사위원 5인방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그 5명 중에 레전드 스타 5인방 중에 최연소 심사위원이 바로 박현빈 씨인데 그런데 김경아 아나운서 사실 네. 박현빈 씨도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픔이 있는 그런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4월에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아우.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냐면은 이 오른쪽 대퇴부 골절이 일어났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신 대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19 구급 대원분들. 그분들에게
본인도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내가 그 사고 20년이 영상인가 걸려도 봐요,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아하. 지금 출동을 해서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박현빈 씨가 내가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제발 걸을 수 있게만 아우, 세상에. 해달라라고 애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2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정을 다닐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만큼 이제 누군가 운전하는 차에 내가 옆이나 뒤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불안해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진짜. 네. 정신과 약까지 먹을 정도로 아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2016년이 물론 지금도 노래 잘합니다만 장혜찬 평론가님 정말 박현빈 씨가 인기 절정 최절정이었을 때잖아요, 진짜. 박현빈 씨 곤드레 만드레, 뭐 샤방샤방, 오빠만 믿어 등 여러 히트곡 냈고요. 예능 프로에서도 한창 많이 활동할 때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한 달에 행사 스케줄이 150개 정도 됐다고. 아, 대박. 그러니까 하루에 5개 행사를 하려면 그야말로 전국 팔도를 잠도 못 자고 돌아다녀야 저 겨우 소화할까 말까한 네. 수준의 행사이고 당시 수입이 본인 스스로 밝히기에 이제 준재벌급이었다고 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재벌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를 벌었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큰데 네. 대신 오히려 이 사고 이후에 본인이 요즘은 그렇게 바쁘게 행사를 안 다니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것보다는 뭔가 가정에서의 어떤 육아라던가 이런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 사고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그런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사실 박현빈 씨 노래 중에 샤방샤방 들어가는 가사 있잖아요. 근데 데뷔 때 얼마나 진짜 샤방샤방했냐면 하재근 평론가님 그때 예. 별명이 있었다면서요, 데뷔 때. 박현빈 씨가 트로트계 귀공자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네. 이제 뭐 외모가 출중하다 그런 이제 별명이 생겼는데, 네. 근데 귀공자라고 해서 정말 그럼 그 부잣집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좋게 자랐느냐? 그게 아니라 트로트 데뷔했을 당시에 빚더미에 왜요? 집이 빚더미에 세상에. 올라와 있었는데 부모님이 빚이 있어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외할머니 댁에 얹혀 사는 상황에서 아이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한 것이고 그때 빠르빠빠 히트치고 곤드레 만드레 이거 히트쳐서 네. 한참 막 행사의 제왕으로 돌아다닐 때도 박현빈 씨 지갑에는 10,000원 한 장 없었다. 세상에. 계속 빚을 갚으면서 네.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곤드레 만드레 대히트한 이후에 결국 빚을 다 갚았다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은 다음에 온 집안 다 모인 상태에서 박현빈 씨가 우리 집 이제 빚 없다라고 해방이다. 소리를 쳤더니 온 집안 식구들이 갑자기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일제히 눈물이 쏟아져 아이고. 나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네. 합니다. 가족의 평생 빚을 한 방에 순삭시켰던 그 노래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드레 만드레로 가족의 빚을 다 갚은다면 혹시 여기저기 흥청망청 썼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소문난 효자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외갓집 이제 더블살을 청산하고 이제 집을 마련해서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조부모님, 부모님, 외삼촌 4대가 같이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트로트 가수는 다 효자예요. 그러니까 효자애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고가 있는데 금고를 선물 받았는데 자신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금고를 꽉 차는 게 이제 그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도 샤방샤방한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박 사건이네요. 효도 끝이 대체 어딥니까? 김기경 아나운서. 예, 그런데 이 효도의 끝판왕이 나타났습니다. 어허. 이게 박현빈 씨가 그 영종도의 초호화 대저택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원래는 아버지께서 전원 생활을 꿈꾸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뜻을 알기 때문에 박현빈 씨가 열심히 번 돈으로 직접 그 영종도에 가서 벽돌 하나하나까지 고르면서 그 집 짓는 것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다리도 생기기 전이라서 그 이제 배를 타고 자재를 옮겨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 하나하나 박현빈 씨가 다 신경 쓰면서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렸다고 합니다. 아하. 자식으로는 100점짜리일 것 같은데 뭐 200점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남편으로서는 몇 점일까요? 그거는 이제 부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TV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한테도 잘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뭐 몇 점이라고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반인들보다 훨씬 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아까 사고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사고 당한 이후에 가족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졌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고 나서 행복의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버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네. 돈 많이 버는 게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요즘 제일 하는 일이 행사가 아니라 육아랍니다. 육아. 아하. 아이하고 같이 노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아내가 한국무용 전공한 분이거든요. 아하. 2015년 8월에 결혼해서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네. 이 그 육아에 전념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본인이 건강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아들 자랑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아들 자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4살짜리 아들이 네. 본인의 그 히트곡들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따라 부른대요. 와. 그래서 요즘엔 행사도 아들이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2대에 걸쳐서 트로트 가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 트로트 노래 잘하는 저 트로트로 뭔가 좀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박현민 씨가 네. 부인의 태교와 출산을 내 트로트로 도왔다. 예?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봐야 박현민 돼요? 씨의 주장에 네. 따르면 네.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어떤 뭐 클래식이나 태교송을 들려줘도 가만히 있고 반응을 안 하다가 네. 내가 샤방샤방을 불러주니까 덤블링을 하기 시작하더라. 태교송으로 딱 좋다 샤방샤방이. 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네. 임산부 500명을 모시고 그 앞에서 샤방샤방을 불러드리기도 했다. 아. 태교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출산 당일에도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옆에서 내가 샤방샤방을 불렀다. 네. 그래서 박현빈 씨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라고 할 때 응애하고 아이가 나왔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공개될 보이스트롯의 레전드급 심사위원 5인방 중에 당당히 포함이 된 혜은이 씨와 박현빈 씨 조금 전 그 샤방샤방 노래처럼 정말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길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